대면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여전히 21개 주 24만 명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피꽃 명소로 유명한 레이크 엘리노어시가 교통체증과 무질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파피꽃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다양한 지원금들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려견 2마리가 사료를 먹은 후 비타민 D 독성 징후를 보이면서 해당 사료업체가 자발적 리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카톡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찰 풍선의 운영 배후로 중국군을 지목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최소 24건 이상의 감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최근 발견된 정찰 풍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정찰 활동을 벌여왔고 최소 5개 대륙에서 24건의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는 국무부가 파악한 중국의 감시 대상 국가는 40여 개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40여 개 국가에 전달하며 동맹 규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on't seek another Cold War, but we do ask everyone to play by the same set of rules. Investing in ourselves and aligning with our partners strengthens our hands to compete with the PRC. FBI는 정보 분석 요원과 과학자들을 투입해 지난 4일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한 정찰 풍선 잔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 초기 단계여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전 세계 곳곳에 보낸 정찰 풍선에 정밀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있고 위성 전송도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They didn't send it over here by accident, and quite frankly, what they get out of it, and it is an incursion on our airspace.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is country is safe, so they're going to have to justify what they did. 미국 하원은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아직도 24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21개 주에서 약 24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15만 명 이상, 뉴욕은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전히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미국을 떠났으며 학교 대신 일자리를 구했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져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과 발달 능력이 뒤떨어져 학교를 기피하고 있고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다닐 상황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며 애초에 학교를 다녀야 할 시기를 놓친 어린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LA 학교에서는 10% 이상이 결석했고 55%의 학생들이 최소 18일간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점점 사라지는 학생들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자 학생들의 학교 재입학을 위한 학교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하루에 5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꽃구경 명소가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야생꽃들이 더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많은 인파로 교통 대란과 주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무질서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파피꽃밭.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홍빛을 띠며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어 이른바 슈퍼블룸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막연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꽃밭을 밟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운티 당국은 파피 꽃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주차에 대해선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I'm here to tell you that your warning is right now. We will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people that are here trespassing and parking on sides of the roadway. People of Disneyland-sized crowds were seeking to experience nature. They trampled the very habitat that they placed so high in regard and sought to enjoy.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파피 꽃밭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해 내린 카운티 당국의 조치인 만큼 인근 주민들도 환영했습니다. I think they got smart about it. Maybe they just want anybody stopping on the freeways and getting out. 한편 경찰은 이 지역의 파피꽃을 보기 위해 무단 침입을 강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포함해 경범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각 주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연방 당국이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를 잠정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해 최소 19개 주에서 지급한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현재 각 주정부와 논의 중이라면서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를 잠정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만간 정확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어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곧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주 의견이지. 한편 지난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올해 세금 보고 기한이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추가 혜택을 지원했던 긴급 식료품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3월 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에 따르면 2020년부터 푸드스탬프의 긴급 지원을 통해 추가로 최소 $95의 혜택을 받고 있던 32개 주의 약 4,100만 명의 미국인들의 혜택이 오는 3월 1일부터 종료되고 정규 금액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17개 주에서는 올해 1월부터 혜택 제공이 종료된 상태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월 초에 긴급 혜택을 종료했습니다. 농무부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푸드스탬프 혜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주별로 제공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수혜 자격을 충족한다면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미국 펫케어 회사인 퓨리나가 자사의 사료를 먹은 2마리의 반려견이 독성 징후를 보였다며 해당 사료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슬레 퓨리나는 사료를 먹은 2마리의 반려견이 병에 걸리고 비타민 D 독성의 징후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부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지만 높은 수준의 섭취는 독성을 일으켜 구토와 식욕 부진, 갈증과 소변 증가, 그리고 과도한 침 흘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체는 리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애완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없도록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시간주에 거주하던 한인 여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만나러 간 뒤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시건주 경찰국은 마콤 카운티 클린턴 타운십에 거주하는 39살 한인 여성 린 김 씨가 가족들에게 지난해 12월 31일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후 1월 4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실종된 지 2주 뒤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전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뉴욕 브롱크스 출신의 조이라는 남성을 만나러 갔으며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면서 인터넷 흔적이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소아과 의료보조원으로 일을 했으며 전 남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이 암 투병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의 유명 관광지이자 명소인 그리피스팍에서 개솔린 차량을 퇴출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티알라만 LA 4지구시 의원은 그리피스팍의 환경보호와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공원 유지관리 작업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장비나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만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재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은 모두 개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장비나 차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배출돼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리피스팍의 개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든 장비나 차량의 통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탈탄소와 전기화를 통해 무공해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레크레이션 공원국은 60일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한 차량이 도주하다 건물과 충돌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경찰국은 어제 오후 9시쯤 볼티모어 동쪽 지역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검문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당시 운전자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무법 운전을 하다 결국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 차량은 보행자를 들이받으면서 균형을 잃고 건물과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Pedestrian was pronounced deceased. 5 other individuals have been injured and transported to other hospitals. Thanks to Baltimore City Fire Department for the quick response and the securing the scene and getting everyone out to the hospital. 볼티모어 소방국은 사고 직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 건물 잔해에 묻힌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4대의 소방차와 40여 명의 소방관과 응급요원 등을 출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체포해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카톡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온라인이나 공관 방문 등이 불편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카톡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운영 중인 영사 민원 24를 카톡과 연동해 여권이나 재외국민 등록, 영사 민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현재 카톡 서비스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르면 1-2주 내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이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나빠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미 전역에서 거주하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제 상황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며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미국인 절반 이상이 자신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년 뒤 자신들의 경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답한 사람은 60%,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2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인 경제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을 통해 화성 17형과 함께 신형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없었는데 딸 김주애가 처음으로 주석단의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메운 군중들 앞으로 항공육전병의 낙하쇼가 펼쳐집니다. 심야에 열린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최대의 핵 공격 능력이라며 전술핵 운용부대와 함께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화성 17형을 10개 넘게 동원했고 길이 20m 남짓의 신형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물차고 위협적인 자태에 천만 심장은 터질 듯한 환희로 놀부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 어려운 고체 연료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7을 대거 공개하고 신형 고체 엔진 ICBM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화려한 조명과 폭죽은 물론 전투기까지 대거 동원하며 선전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하는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나왔는데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등장한 딸 김주애가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북한은 존경하는 자제라고 거듭 치켜 세웠습니다. 정부는 김주애의 후계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장비를 낭비하는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기 지원을 받기 위해 유럽을 누비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러시아 관영 매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인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입장하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본부를 방문한 건 지난해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연단에선 젤렌스키는 추가적인 군사 지원 요청과 함께 신속한 EU 가입 절차 개시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EU 정상들이 전투기 지원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Двосторонні зустрічі, де темі бойової авіації ми будемо приділяти необхідну увагу. Тому продовжуємо зараз роботу тут, в Брюсселі. 앞서 영국과 프랑스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전투기에 대해선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De même que nous avons procédé ces dernières semaines à de nouvelles livraisons de matériel de défense, nous poursuivrons l'effort et nous évoquerons ce soir ensemble les besoins opérationnels de l'Ukraine. Nous agirons toujours. 확답은 없었지만 전쟁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순방의 성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은 정권 지탱을 위해 순방을 이용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구걸하는 런던 거리의 거지라고 조롱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를 이미 훌쩍 넘었는데요.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도 지나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의료 서비스와 식량 부족으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 곳곳엔 새로운 공동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 시신을 흙으로 덮고 고인을 식별할 나무판만 꽂은 채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넘쳐나며 병원은 물론이고 학교 체육관도 임시 안치실로 변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도 싸늘한 주검이 돼버린 가족과 연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Gelinlik giydirmeyi planlarken kefen giydireceğim şimdi. Ablam nasıl bir şey böyle şey söylersin ya.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 18,500명을 이미 훌쩍 넘어선 겁니다. 지금도 최대 20만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돼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집도 가족도 잃은 이재민들은 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구호물자가 실린 트럭이 간간히 찾아오지만 보급량이 많지 않아 허기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Tamam hocam biz burada felaket bir şekilde yaşıyoruz. Evimiz burada belli, durumumuz belli.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병원 등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돼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고 치료를 받지 못한 부상자들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지진에 이어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2차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cause harm to more people than the initial disaster if we don't move with the same pace and intensity as we are doing on the search and rescue side. 특히 피해는 주로 반군 점령 지역인 북부와 서부에 집중돼 구조 사각지대로 꼽혔지만 다행히 튀르키예에서 육로를 통해 첫 구조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طبعا هذه القافلة هي استجابة أولية 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 سيتبعها إن شاء الله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قوافل بحجم أكبر بكثير مثل ما تم وعدنا به من قبل الأمم المتحدة والجانب التركي. 지진 피해 지역엔 구조를 위해 11만 명 넘게 투입됐고 전 세계 56개 나라에서 파견된 구조대도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한국의 긴급 구호팀도 현지에 도착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생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시작한 한국 긴급구호팀. 작업 첫날 5명의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난 새벽 6시 37분. 잔해더미 속에서 70대 남성 1명을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부녀 관계인 40대 남성과 2살 난 여자아이, 35살 여성과 10살 남자아이 등 모두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들 모두 건강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구조 작업은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구호대는 1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전문 구조팀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현지 주민들도 구호대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Daha iyileri lazım deyip çekti gitti. Hiç kimse yok. Sizden hariç şu an burayla bu şekilde ilgilenen kimse yok. Çok teşekkür ederiz bunun için de. 안타키아 지역에 수경지를 마련한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구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그 이후엔 상황에 따라 2차 구호대와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다만 1차 때와 같이 준비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조사받은 이후 3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같은 사건으로 2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은 오전 9시 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 출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200종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위례 대장동 사업 특혜 결정에 개입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알고 승인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모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추가 서면 진술서 제출 없이 조사에 응할 것이란 입장인데 검찰은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추가 출석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이후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병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의혹 등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중국의 한 공항에서 자국민을 제외한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들에게 흰색 비표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는 승객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방역 조치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반한 감정까지 커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줍니다. 지난 3일 중국 다롄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기내 모습입니다. 비표는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탑승객에게만 배부됐습니다. 2일부터 한국발 외국인 탑승객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된 뒤 도입된 조치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세관이 검사 대상자를 구분하기 쉽게 비표를 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항 중 한국발 탑승객에게 비표 착용을 요구하는 곳은 다롄공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가 대중국 방역을 강화한 한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게 노란색 비표를 착용하게 한 것을 놓고 중국 내에서 차별적 대우라며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복수라는 겁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내 모든 공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강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정상화한 일본 정부는 이번 달 하순부터는 코로나 검사를 샘플 주사로 바꾸는 등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도 PCR 검사는 이번 달 말까지 유지하되 비자 발급 제한은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국 국민 감정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지진으로 건물 잔해에 갇힌 한 시리아 소년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휴대전화로 마지막이 될지 모를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 등 뒤로는 콘크리트 벽면이 부서진 채 주저앉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소년은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죽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만약 이 영상이 공유된다면 자신은 살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담담하게 말하는데요. 그 순간에도 머리 위로는 잔해 부스러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신께서 우리를 돕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영상은 끝나는데요. 다행히 이 소년은 자신의 바람대로 무사히 구조됐고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2시 반쯤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수상식당이 무너졌고요. 지진의 여파로 주택 5채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인 가운데 프랑스 파리 회동이 급조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젤렌스키에 딱히 초청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가 영국 국왕 면담과 의회 연설 일정까지 잡히자 다급해져서 회동을 급조했다는 건데요. 황급히 마련된 행사 탓인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총리가 기다리는 엘리제궁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착한 건 밤 10시 30분이었고요. 야식 같은 만찬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젤렌스키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랑스 방문이 즉흥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물이 차거나 진흙범벅이 된 주택가 도로에 악어가 이동하는 모습이 속속 포착돼 이를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물난리가 나서 차량도 물에 떠밀려 다닙니다. 거의 24시간 내내 집중호우가 쏟아져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브라질 기상당국은 지난 7일 4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2월 한 달 강수량의 약 7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요. 건물은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크게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아침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뒤 불이 났는데요. 소방관 1명을 포함해 2명이 다쳤고요.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아파트에서는 가스 폭발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M두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논의하려고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M두창은 지난해 5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확산해서 7개월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각국의 M두창 방역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서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2020년 이른바 콧등밴드 반창고 투혼을 보여준 이 의료인을 기억하시나요? 3년이 지난 지금 이 사진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호복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 헐어버린 콧등에 반창고를 겹겹이 붙이고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 간호장교 김혜주 육군대위. 이른바 콧등 밴드 사진이 SNS에 퍼지며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김 대위가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에 김 대위도 몸을 실은 건데요. 김 대위를 포함한 100여 명의 구호대는 이번 강진으로 건물 상당수가 무너진 하타이주 안타키아로 들어갔고요. 본격적으로 구호에 나선 첫날부터 70대 남성과 2살 배기 여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가 투입된 하타이 지역의 안타까운 상황은 위성 사진으로도 그대로 전해지죠. 미국 민간 위성업체가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진 이전과 비교해보니 빼곡하게 들어있던 건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찢어져 3m가량 옆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강진이 지표면을 찢으면서 아스팔트 도로까지 절단한 겁니다. 철로가 90도 꺾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철길과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 구호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고요. 물과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책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는데요. 어떤 책상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책상이지만 아래에는 자전거 페달이 달려 있습니다. 영차, 영차. 학생들의 움직임만 보면 언뜻 체육 시간 같죠? 멕시코 북동부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인데요. 열심히 필기하면서도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비만이 늘자 이 자전거 책상을 구매했고요. 한 학생은 이 책상에서 공부하니 실제로 집중력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인구 3분의 1 이상이 고위험 과체중에 해당할 정도로 비만율이 높고요. 11세 미만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
자전거 책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앞치마를 두른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때립니다. 국내 한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영상인데요. 손님이 많아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밑반찬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남성이 욕을 해대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게를 나가려던 남성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던 게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 남성이 병원 진단서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도 사람이다. 맞는 영상을 보니 안타깝다고 했고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중립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범고래 출몰이란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운동화의 흰색과 검은색 조합이 마치 범고래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지하철에 온통 범고래인데요. 방탄소년단 슈가와 배우 공유 등 스타들이 신으며 더 유명해졌습니다. 재작년 출시 당시 가격은 $100로 우리 돈 약 12만 원 정도였지만 재판매 가격은 한때 30에서 4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기 하락 요인을 희소성 하락으로 꼽았는데요. 더 이상 수집가들에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웃돈 주고 샀는데 억울하다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어차피 기성품이란 반응도 있었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